반갑습니다. 신영범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남짓 동안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 주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안내 받으신 대로 2000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토픽은 뭐냐면 그거가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를 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좀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베이스가 됩니다. 각종 수당. 그 각종 수당이 뭐냐? 시간의 수당, 연차휴가 수당,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출산 전휴가 들어갔을 때 급여. 요 4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 지침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 교재에 실려져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난 1월 23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한테 배포한 자료예요. 공무원들한테 배포한 자료. 이거를 가지고 일선 기업체에 노무 지도해라. 근로감독해라. 지도해라. 요겁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고요. 요 서류는, 요 자료는 지난 1월달,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죠. 지난 1월달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페이지 지침의 배경 보면요. 일단은 거기 3번째 줄에 통상임금의 정의가 나오죠.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고 시간별 일급 주고 월급 또는 도급금액 말한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률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맨 위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률은 잘 아시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 시행령은요? 시행령,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법률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럽니다. 지금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와 있어요? 시행령. 누가 만든다고요? 대통령. 근데 통상임금에 대비가 되는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법에 나와 있어요. 법.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로기준법 보고 있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이거에 비교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통상임금의 정의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나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의제기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에 그 1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는 대법원 판사가 모두 14명 있습니다. 14명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심리를 하냐면요. 판사 14명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3명이 합니다. 3명. 3명이 하나의 부를 구성을 해요. 또 TV 같은 데 보면 판사가 주심이 가운데 앉아있고 양쪽에 한 분씩 앉아있잖아요. 그렇게 3명이서 판결하는 거예요. 3명이. 근데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14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4명이.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중요한 거.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거. 또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들어갑니다. 요번에 18일 날 나온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통상임금의 요건은 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급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예상을 했는데 세 번째는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넣었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 차액만큼 월급을 소급해서 줘야 되잖아요. 소급하진 않겠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사용자 측에 되게 죽는 소리 했어요. 이러면 우리한테 죽으란 얘기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소급하지 않는데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의 측에 따라서 요건은 좀 까다로운 요건이 있지만 그것도 보면 까다롭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관행도 인정을 해준대요. 관행. 법으로 명시됐거나 아니면 단체협약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사 간의 관행도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런 신의 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례가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학 교수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아요. 말도 안 되는 판례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굵은 글씨로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고요.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양가로 1번 통상임금 개념 특징 보면 첫 번째 줄 통상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를 하시고요. 맨 밑에 보면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정 근로시간. 이 개념 한번 잡고 갈게요. 근로시간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 근로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소정 근로시간이 있고 세 번째가 총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총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 소정 근로시간, 소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소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해진 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약속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 다른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잘 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은 가입 제외입니다. 월 60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예요. 가입 제외. 우리 회사 빌딩에 청소하시는 미아원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미아원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주말에만 일해요.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 일주일에 10시간 일합니다. 10시간. 그럼 한 달에 몇 시간? 40시간. 40시간. 그러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미아원 아주머니가 주중반 아주머니가 계속 빵꾸를 낸 거예요. 빵꾸. 그래서 원래는 월 40시간 일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월 70시간씩 일을 합니다. 70시간. 그랬을 때 이 미아원 아주머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조금 전에 제가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초 약속한 거는 한 달에 40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이건 실제 70시간씩 일을 해요. 그랬을 때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월 60시간이 이게 무슨 시간이냐는 거예요. 총 근로시간을 말하는지 소정 근로시간을 말하는지. 이게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소정. 약속한 시간. 그러니까 실제 몇 시간 일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초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몇 시간 일하기로 약속을 했냐. 60시간 미만 일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일한 시간은 60시간 넘는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제외.
그래서 이 소정이라는 말은 약속한 시간이에요. 약속한 시간.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일할 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 내가 한 달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40시간 일한 거에 대한 대가. 요게 통상임금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말이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2번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첫 번째 1번 네모에 보면 소정 근로의 대가가 있고요.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그러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 세 가지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소정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요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이게 뭐죠? OT수당. OT수당은 통상임금의 제외. 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요건 뭐냐면 성과급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요 동그라미 3번은 복리후생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성. 요게 되게 문제가 좀 컸었죠. 노동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입장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1월, 2월, 3월 우리 회사 급여가 월급이 매월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분기별로 기본급의 100% 상여금이 나옵니다. 상여금이 3, 6, 9, 12에 300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러면 1월달에 300, 2월달에 300, 3월달에 600이에요. 이 회사의 월 통상임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월 통상임금. 노동부는 300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300만 원. 왜? 통상임금을 어떻게 보냐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매월 정기적. 근데 사법부, 법원 입장은 다른 거예요. 법원은 아까 우리 1페이지에 통상임금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정기적 일률적이라고 해서 정기적 일률적. 법원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법 어디에 매월이라는 말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냥 정기적 일률적이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격월로 지급해도 정기적인 거고 분기별로 지급해도 정기적인 거고 반기별로 지급해도 정기적인 거고 극단적으로 1년에 한 번 지급해도 정기적이다 이거예요. 법 어디에 매월이라는 말이 어디냐 이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그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300만 원 플러스 상여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면 매월 100만 원 지급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샵에. 그래서 노동부하고 행정부하고 그러니까 노동부하고 사법부하고 뭐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고요. 어떻게 확정됐어요? 그래서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 요건에 충족하면 무조건 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통상.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급여체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급여 항목이 수십 가지죠. 이거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고정적, 일률적이다. 그러면 다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그게 4페이지 첫 번째 줄 정기성 두 번째 줄 보시면 1개월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12월 달에 김장 보너스 100만 원 줍니다. 김장 보너스.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매년 12월 달에 고정적으로 1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요건을 충족하니까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늘어났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통상임금의 범위가 늘어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각종 수당이 늘어납니다. 각종 수당. 구체적으로는 시간의 근무수당, 연차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연차수당이 늘어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일률성이 있습니다. 일률성. 통상임금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은 방금 봤고요. 일률성이라는 뭐냐면 첫 번째 줄 보세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수당. 산업안전 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5만 원의 기술수당을 줍니다. 근데 우리 회사 직원 중에 산업안전 기사 자격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이거 일률성 아니다. 아니에요. 있는 사람한테 다 주잖아요. 이건 일률성이에요. 일률성. 그래서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것만 일률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한테는 다 주면 이거 일률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이거 가족수당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수당. 이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줍니다. 가족수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한 명당 2만 원. 한 명당 2만 원.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와이프 한 명, 자녀 둘. 그래서 6만 원을 줘요. 그러면 그 근로자마다 가족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률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률성.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카운트를 합니다.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자녀 둘이에요. 그랬을 때 한 명당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도 카운트가 돼요. 그러면 전 직원한테 무조건 2만 원은 기본적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이 2만 원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통상임금으로. 그래서 최소 보장이 되는 건 통상임금이에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세무사하고 노무사업을 하지만 지하철에 근무했어요. 지하철 어디 근무했냐면 서울도시철도공사 SMRT. 여기서 도시철도공사가 5호선부터 8호선 담당하는 데죠.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인사팀에서 상 주고 벌 주고 고가평가 요거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인사팀에서 오신 분 많을 거예요. 상 주고 벌 주고 고가평가. 상 주는 거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벌 주는 것은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적성에 딱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이 7,000명입니다. 7,000명. 그러니까 별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업무와 관련된 징계,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된 징계. 업무와 관련된 징계는 재미가 없죠. 마음 좀 아프죠. 뭐 검수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견적을 잘못 받아서 징계 받는다든지 그런 마음이 아픈데 사생활에 관련된 징계는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게 녹화도 하고 그래서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KBS ETV에 보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죠. 재현 드라마. 거기 보면 온갖 엽기적인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일이 거기 나온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재밌는 게 많습니다. 뭐 얘기 됐죠?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서울 지하철이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끼리 평가를 해서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줍니다. 직원한테 상여금 얼마를 주냐면 성과평가를 해서 최소 100%, 꼴등하면 100%, 최고 250%입니다. 기본급의 250%. 1등하면 기본급의 250%, 꼴등하면 기본급의 100% 줍니다. 얼마가 통상임금이에요? 얼마? 100%. 왜? 꼴등을 해도 100%는 받잖아요. 100%는 고정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 고정된 거, 일률성 있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일률성 요건은 봤고요. 거기 5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됩니다. 조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아야 돼요. 그 조건이라는 게. 그러면서 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가족수당 있죠. 가족수당.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가족수당 중에서 세 번째 줄 기본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그러니까
무조건 직원하면 2만 원씩은 주는 거고 가족이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2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 기본 금액 2만 원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이스는 바뀌지 않는 거. 이건 무조건 나한테 확정이 된 거잖아요. 다음에 6페이지 4번 고정성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돼요. 고정성. 조금 전에 봤던 일률성하고 정기성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고정성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보시면 고정성 요건입니다. 두 번째 줄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야 돼요. 사전에. 내가 지금 2012년 2월 19일이래요. 19일. 오늘 내가 OT를 해요. OT. 그랬을 때 내가 OT 수당을 받죠. OT 수당은 통상임금 갖고 계산해요. 통상임금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 그거는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성. 근데 이 고정성을 대법원이 좀 이상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보면 네모에 고정성 판단 기준이 있고요. 세 줄 밑으로 내려오면 사전 확정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내려오면 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만근수당. 만근수당. 우리 회사는 1년 한 달을 만근하면 만근수당 10만원 줍니다. 만근수당 10만원. 근데 회사에서 결근하는 직원은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 99%가 이 만근수당을 받아요. 만근수당 매월 10만원. 이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실무적으로는 99%가 만근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만근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고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성.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근수당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되죠.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만근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만근수당 100만 원. 100만 원. 해놓고 이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죠. 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고정성이 없다라고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수당 같은 거 기본적으로 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추가적으로 2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면 5만 원만큼은 고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 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고정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간 한번 보세요. 중간에 전합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어떤 거냐면 정기상여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정기성 요건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짝수달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36910에 지급한다든지 통상임금이 들어가요. 근데 요 경우 볼까요? 아까 쓴 거랑 똑같이 보겠습니다. 1, 2, 3월에 매월 300만 원 받아요. 요게 월급이고 요게 상여금입니다. 3월, 그러니까 1월달에 2월달에 300만 원 받고 3월달에는 600만 원을 받아요. 만약에 직원이 2월 말일날 퇴사합니다. 퇴사해요. 그러면 월급 얼마 줘요? 여러분 회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상여금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죠. 상여금이 있는 달에 퇴사하면 상여금이 나올 겁니다. 상여금 받는 날 전달에 퇴사합니다. 그럼 요 경우에 여러분 회사는 300만 원 줘요? 아니면 이 상여금이 3개월에 300만 원이죠. 그러면 300만 원 플러스 요거 두 달치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줘요. 어떤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회사는 어떻게 주냐면 2월 말에 퇴사하면 이거 300만 원만 줍니다. 300만 원. 그러면 이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정성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만약에 2월 말이나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 상여금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또는 월할 계산해서 주면 이 300만 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게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회사, 여기 온 회사 중에서 90% 이상은 회사 규정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2월 말이나 퇴사하면 요달 월급만 주지 다음 달에 줄 상여금은 일할 계산 또는 월할 계산에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 이겁니다. 빠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드렸잖아요. 대법원 판례. 첫 번째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두 번째,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밝혔고, 세 번째, 소급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고정성 요건에서 정기상여금이 지급하는 날 일할 계산 또는 월할 계산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게 되면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기상여금인데 이 정기상여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페이지 중간입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통상임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김장수당, 김장 보너스, 통상임금이라고 했죠. 우리 회사는 매년 12월 1일 날 김장 보너스 100만 원 지급돼요. 그러면 정기성, 고정성, 일일성이 있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회사의 규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김장 보너스는 12월 1일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 지급한다. 재직 중인. 그러면 통상임금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성이 없으니까. 고정성이.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성 얘기 받고요.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